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슈 포커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인공지능 관련주의 미래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들떠있던데 엔비디아 실적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025년 11월 19일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570억 달러, 전년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가볍게 넘어섰죠. 발표 직후 전 세계 증시가 들썩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시간 외 거래에서 5% 급등했고 나스닥 선물은 1.4% 상승했습니다. 그럼 한국 시장은 어땠나요? 오늘 우리 증시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75.34포인트, 1.92% 상승해서 4,004.85로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4,000선을 회복했죠. 코스닥도 20.62포인트, 2.37% 올라 891.94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주도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11월 들어 전날까지 두 종목에서만 약 8조 원을 순매도했는데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호조에 힘입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미국 시장 상황도 궁금한데요. 미국 증시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나스닥 컴포지트가 2.2% 상승했고 S&P 500은 1.7%, 다우존스는 1.3% 올랐습니다. 500포인트 이상 급등했죠. 인공지능 버블론을 단번에 잠재운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도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버블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궁금한데요? 근데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건가요?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왜 손정희는 실적 발표 직전에 8조 원어치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했을까요? 왜 피터 틸의 헤지펀드는 엔비디아에서 손을 뗐을까요? 왜 GQG 파트너스의 라지브 자인 회장은 이건 닷컴 버블을 스테로이드로 키운 것이라며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을 모두 매도했을까요? 대단히 흥미롭네요. 시장은 환호하는데 큰 손들은 빠져나간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는 긍정론과 부정론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마지막에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걸린 문제니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낙관론자들의 주장부터 들어볼까요? 네, 낙관론자들의 논리는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첫 번째, 실적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숫자만 봐도 압도적입니다. 매출이 5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고, 순이익은 319억 달러로 65% 늘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은 512억 달러로 66% 급증했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는 650억 달러로 시장 예상인 616억 달러보다 5.5% 높습니다. 이게 거품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고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더 중요한 건 7분기 만에 처음으로 매출 증가율이 가속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걱정했는데 이번 분기에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평가는 어땠나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전히 성장 초기 단계인 인공지능 수요를 고려하면 현재의 31배 PER은 과도하지 않다. 90년대 말 닷컴 버블 때처럼 비현실적 고평가와는 다르다라고요. 두 번째 근거는 뭔가요? 블랙웨일의 압도적 수요입니다. 젠슨 하기 컨퍼런스 콜에서 한 말을 들어보세요. 블랙웨일 판매는 폭발적이며 클라우드 GPU는 이미 매진 상태입니다. 훈련과 추론 수요가 모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습니다. 구체적인 생산 규모는 어떤가요? 현재 블랙웨일 생산 규모는 주당 약 1000맥입니다. 그런데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최고 재무 책임자 콜레트 크레스의 발언입니다. 블랙웰과 루빈 플랫폼의 총 매출이 2026년까지 당초 목표인 5천억 달러를 초과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5천억 달러요? 그것도 초과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닙니다. 구조적 공급 부족 상황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근거는 경쟁자들의 한계입니다. AMD, 구글, 아마존 모두 자체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볼까요?
구글 TPU 시장 점유율은 3에서 4%에 불과합니다. AMD MI300X는 아직 대규모 상용화 초기 단계고 아마존 트레이니엄은 AWS 내부용 중심입니다. 그럼 엔비디아의 진짜 강점은 뭔가요? 큐다 생태계입니다. IDC의 브랜든 호프 연구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엔비디아 큐다에 종속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데이터 과학자들은 구글이나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엔비디아 GPU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자들이 이미 큐다로 코드를 짜고 툴을 배웠습니다. 전환 비용이 엄청납니다. 오, 네 번째 근거는요? 인공지능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라클의 전망을 보세요.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버 임대 부문 매출이 현재 100억 달러에서 2030년 166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간 성장률 75%입니다. 맥킨지나 가트너 같은 곳의 전망은요? 맥킨지 보고서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이 글로벌 국내 총생산의 수조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가트너는 2030년 LM 시장 규모가 2025년 대비 약 2.5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섯 번째는 월가의 지지군요. 네, 숫자로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78명 중 68명이 매수 등급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229달러로 현재 대비 약 20%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최고 목표 주가는 350달러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어떤가요? 골드만삭스는 목표가를 240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했고, 멜리우스 리서치는 300달러에서 320달러로 올렸습니다. 이들이 모두 틀렸을까요? 이들은 재무제표를 파헤치고 공급망을 추적하고 고객사들과 직접 대화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여섯 번째 근거는요? 헤지펀드의 실제 행동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7월에서 9월 3분기 동안 48개의 헤지펀드가 엔비디아의 신규 포지션을 취했고 316개 펀드가 보유 지분을 늘렸습니다. 순매수 규모가 460만 주입니다. 저는 큰 손들이 빠져나갔다는 건 잘못된 정보인가요?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큰 손은 빠졌지만 더 많은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이상이 낙관론의 6가지 강력한 근거들입니다. 자, 이제 반대편 이야기를 들어보죠. 회의론자들은 뭐라고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 논리가 더 설득력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손들의 탈출입니다. 그 진짜 이유를 봐야 합니다. 손정의 얘기부터 해볼까요? 손정희가 10월에 엔비디아 주식 3,210만 주 약 8조 원어치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공식 이유는 오픈 AI 등 인공지능 생태계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손정의는 투자의 기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가 알리바바 초기에 투자해서 수천 배 수익을 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큰 기회를 위해 엔비디아를 판다? 이건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이미 정점에 가까웠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픈 AI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리스크 리턴이라고 본 거죠. 피터 틸도 빠져나갔다고요? 네, 피터 틸의 틸. 매크로도 3분기에 엔비디아 9,400만 달러 규모 지분을 전량 정리했습니다. 피터 틸, 페이팔과 팔란티어를 창업한 실리콘밸리의 전설입니다. 그가 인공지능 혁명을 모를 리 없죠. 그런데 왜 빠져나갔을까요? 라지브 자이는 누구죠? GQG 파트너스의 라지브 자인,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을 모두 매도하고 포트폴리오를 방어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인공지능 붐은 닷컴 버블을 스테로이드로 키운 격입니다. 지속 가능한 이익 모델이 없다는 점에서 과거 닷컴 버블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지적은 뭔가요? 순환 거래의 충격적 진실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지브 자인이 지적한 핵심 문제를 들어보세요. 엔비디아가 투자한 코어 위브가 다시 엔비디아 GPU를 구입하게 하는 식의 순환 거래로 매출과 마진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 가치 창출이 없는 회계상의 트릭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죠. 지난번 이슈 포커스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엔비디아가 A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투자합니다. 그 스타트업은 엔비디아로부터 받은 돈으로 엔비디아 GPU를 구매합니다. 엔비디아의 매출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수요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요? 네, 엔비디아가 자사칩을 고객으로부터 다시 임대하는 260억 달러 규모 계약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고객사가 GPU를 사지 못할 정도로 비싸거나
아니면 엔비디아가 재고를 떠안고 싶지 않아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라지브 자이는 이걸 2000년 닷컴 시절과 비교합니다. 시스코, 루슨트 등이 매출 상호 부풀리기를 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2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붕괴했습니다. 세 번째 지적, 인공지능 수익화 문제군요. 네, 인공지능 수익화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오픈 AI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챗GPT, 폭발적 인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픈 AI 사용자의 97% 이상이 무료 이용자입니다. 그게 왜 문제죠? 라지브 자인의 지적을 들어보세요. 오픈 AI의 고객 중 97%는 무료 사용자이며 인공지능 쿼리 하나하나가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라 많이 쓸수록 수지타산이 나빠지는 모순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심각한 문제네요. 사용자가 챗GPT에 질문 하나 던질 때마다 오픈 AI는 엔비디아 GPU를 돌려야 합니다. 전기료가 나갑니다. 서버 비용이 나갑니다. 근데 돈은 안 들어옵니다. 기업용 유료 모델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용 코파일럿을 월 30달러에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으로는 인프라 비용도 못 건집니다. 더 심각한 건 클라우드 기업들의 회계 조작 의혹입니다. 회계 조작이라니요? 도고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클라우드 기업들이 인공지능 장비의 감가상각 기간을 인위적으로 늘려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 감가상각 기간을 늘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GPU가 5년 쓸 수 있는데 10년 쓸 수 있다고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전에 이슈 포커스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매년 빠지는 비용이 줄어들어서 이익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착시입니다. 실제 투자 회수 기간이 예상보다 길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지적은요? 매출 증가율 둔화입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엔비디아 매출 증가율 추이를 보겠습니다. 7분기 전에는 265%, 6분기 전에는 262%, 5분기 전에는 122%, 4분기 전에는 94%, 최근 3분기는 62%입니다. 7분기 만에 가속화되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천천히 보세요. 265%에서 262%로 약간 떨어졌고, 그 다음 122%로 반토막 났습니다. 94%로 또 떨어지고, 이번에 62%입니다. 이게 가속화입니까? 이건 완만한 둔화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건 약간 숫자 트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긍정적인 숫자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60% 성장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트렌드는 명확히 하향입니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고성장 기업의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하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폭락합니다. 왜냐하면 PER 30배라는 밸류에이션은 앞으로도 계속 고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객 집중도 위험이군요. 맞습니다. 엔비디아 매출의 61%가 상위 4개 고객사에서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4고객사가 주문을 줄이면 엔비디아는 즉사합니다. 근데 이 고객들이 뭘 하고 있나요? 구글은 TPU V7 아이언우드를 개발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GPU와 성능 대등하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트레이니엄, 인퍼렌시아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AMD MI3 백X를 대량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타는 오픈소스 LLM 라마로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러는 거죠? 전략적으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한 공급자에게 목줄 잡히는 걸 원하는 최고 경영자는 없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만약 특정 인공지능 고객이 주문을 조절하거나 자체 칩 개발로 일부 전환한다면 파운드리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디지션 기간이란 게 있다고요? 네, 대량 구매 후 소화 기간입니다. 고객사들이 작년, 올해 엄청난 양의 GPU를 샀습니다. 이걸 설치하고 최적화하고 실제로 돌리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신규 주문이 뚝 끊기면 엔비디아는 매출 절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큐다 생태계 문제는요? 큐다가 표준이니까 안전하다고요? 한때 인텔의 X86이 표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미 서버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M 시리즈가 인텔을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AMD의 ROCm, 구글의 잭스,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방식의 변화입니다. 경량화된 모델을 엣지나 온프레미스에 배포하는 분산형 추세가 강화된다면 클라우드 GPU 수요 성장률이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작은 모델 개발에 나선다고요? 네, SLLM, 스몰 랭귀지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고 빠른 모델로 비용 효율 개선을 노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초대형 데이터 센터에 GPU 수만 개를 쌓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경량 모델을 각 기업의 서버에 배포하면 되니까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GPU 수요가 정체됩니다. 일곱 번째는 밸류에이션 문제라고요? 네, 이는 역사적 비교입니다. 현재 엔비디아 PR은 약 30배입니다. 1999년 시스코의 피크 PR은 약 35배였습니다. 뭔가 비슷한 느낌이죠? 오,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하다는 건가요? 시스코는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을 때 PER은 35배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2년 동안 80%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성장률 둔화가 이미 진행 중인데 PER이 아직 30배입니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요? 시스코는 그래도 매출 증가율이 30에서 40%대였습니다. 엔비디아는 61%인데도 둔화라고 걱정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265%에서 떨어진 거니까요. 시장이 기대하는 건 계속된 고성장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골드만삭스는 합리적이라고 했잖아요? 골드만삭스가 PER 31배는 과도하지 않다고 했죠. 그런데 2000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시스코의 PER 35배는 성장성을 고려하면 합리적이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덟 번째는 매크로 환경이라고요? 이게 뭔가요? 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왜 내릴까요? 당연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안 좋으면 기업들은 IT 예산을 축소하겠죠? 인공지능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인공지능은 기업들에게 사치로 인식되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만약 연준이 금리를 유지한다면 그건 인플레이션 때문일 겁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당연히 성장주 밸류에이션에 압박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도산율이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 어느 쪽이든 인공지능 관련주의 악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낙관론자들은 금리 인하가 호재라고 하지 않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중요하죠. 여기에 더해 아홉 번째 닷컴 버블과의 무서운 유사성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비슷한가요? 2000년 닷컴 버블 피크 시 주요 기술주들의 총 시가총액을 아십니까? 현재 엔비디아 혼자 시총이 4조 5천억 달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합치면 15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이 7개 기업이 S&P 500 상승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493개 기업은 거의 제자리입니다. 이게 건강한 시장일까요? 역사적으로 소수의 종목이 지수를 이끌 때, 그 다음엔 회기가 옵니다. 평균으로 돌아가는 거죠. 문제는 그 속도가 아주 급격하게 반응할 때입니다. 자, 이제 핵심 쟁점들을 직접 부딪혀 보죠. 첫 번째 쟁점은 뭔가요? 엔비디아의 실적 진짜인가 착시인가입니다. 낙관론은 이렇습니다. 매출 570억 달러, 순이익 319억 달러. 이게 진짜 돈입니다. 회계상으로도 깨끗합니다. 회의로는요? 순환 거래를 빼면 엔비디아가 투자한 기업들이 그 돈으로 엔비디아 GPU를 사는 구조. 코어 이브 거래 260억 달러. 이게 진짜 최종 수요일까요? 이 판정은요? 회의론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시스코도 진짜 돈을 벌었습니다. 회계상으로도 깨끗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의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요? 블랙웰 5천억 달러 주문 정말 안전한가입니다. 낙관론은 최고 재무책임자가 공식 발표한 숫자라고 합니다. 2026년까지 확정 주문이라고요. 회의로는요? 상위 4개 고객사가 매출의 61%를 차지하고 이들이 자체 칩 개발 중인데 주문을 조절하거나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이들 사이에 계약서에 대한 페널티 조항이 있는지 공개된 적 없습니다. 판정은요? 무승부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회의론 쪽이 더 크다고 봅니다. 세 번째 쟁점, 큐다 생태계군요. 낙관론은 전 세계 개발자들이 큐다로 코딩한다고 합니다.
전환 비용이 엄청나다고요. 이게 진짜 해자라고 합니다. 회의로는요? 한때 인텔 X86도 영원한 표준이었습니다. 지금은 ARM, RISC-V, 대안들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변화가 더 빠릅니다. 판정은요? 단기, 즉 1에서 2년은 낙관론, 장기적으로 3에서 5년은 회의론의 승리입니다. 네 번째 인공지능 수익화 문제는요? 낙관론은 아직 초기라고 합니다. 스마트폰도 처음엔 수익 모델이 불명확했다고요. 시간이 해결할 거라고 합니다. 회의로는요? 오픈 AI 사용자 97%가 무료, 콜이당 비용이 수익보다 큽니다. 기업용도 월 $30로는 인프라 비용 못 건집니다.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죠. 판정은요? 회의론의 압도적 승리입니다.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큰 손들의 매도는요? 낙관론은 손정희와 피터 틸은 일부라고 합니다. 48개 헤지펀드가 신규 진입, 316개가 비중 확대했다고요. 회의로는요? 숫자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48개 헤지펀드의 평균 투자액은 316개의 비중 확대는 얼마나 손정의 혼자 8조 원 빼갔습니다. 개미들이 들어오고 큰 손이 나가는 전형적인 피크 신호입니다. 판정은요? 회의론의 승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전문가들이 빠지고 일반인들이 들어올 때가 정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폭락한다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떨어질까요? 첫 번째 촉매제는 실적 쇼크입니다. 확률 40%, 시기는 2026년 1에서 2분기입니다. 엔비디아가 단 한 번이라도 시장 기대에 미달하는 실적을 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겁니다. 왜 그렇죠? PER 30배는 완벽함을 가격에 반영한 겁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재평가됩니다. 그것도 아주 급격하게요. 굳이 꼽아보자면 금년 4분기 실적 발표는 내년 2월 11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매출 가이던스인 650억 달러 대비 만약 실제로 620억 달러일 경우, 즉 단 5%만 실적이 미달되어도 주가는 마이너스 30% 급락할 수 있습니다. 왜 마이너스 30%나요? PER 30배에서 20배로 조정 플러스 성장 우려 프리미엄 제거까지 생각하면 대략 마이너스 30%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촉매제는요? 고객사 투자 조정입니다. 확률은 대략 50%로 봅니다. 시기는 내년인 2026년 상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들이 2024년에서 2025년 동안 인공지능 인프라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수천억 달러입니다.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죠? 주주들이 묻기 시작할 겁니다. 이 돈으로 뭘 벌었습니까? 최고 재무 책임자들이 압박받겠죠. 이러한 압박으로 CFO들이 내년도 인공지능 투자를 20% 줄이겠다고 하면 엔비디아의 주문을 취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적어도 취소는 못해도 연기는 하겠죠.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에게는 악재입니다. 최악은 연쇄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투자 효율화 차원에서 투자를 조정한다고 발표하며 다음날 구글도 동참하는 시기죠.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대략 마이너스 40% 폭락 가능합니다. 세 번째 촉매제는요? 경쟁 칩의 실질적 위협입니다. 확률 30% 내외로 높지는 않을 겁니다. 시기도 대략 2026년 내년 하반기 정도일 겁니다. AMD MI3 100X가 대규모 수주를 따내거나 구글 TPU V7이 외부 클라우드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경우 시장은 엔비디아 아니어도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5%는 별거 아닌 거 아닌가요? 엔비디아 주가는 독점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독점이 깨지는 순간 프리미엄은 사라집니다. PER 30배에서 20배 조정만으로도 마이너스 33% 하락입니다. 네 번째 촉매제는요? 매크로 충격입니다. 확률은 대략 40%로 솔직히 시기는 불확실합니다. 경기 침체, 지정학적 충격, 금융시장 위기, 뭐든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맞는 게 고평가 성장주입니다. PER 30배짜리는 절반씩 빠질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복합 충격입니다. 확률은 1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내년인 2026년에서 그 다음 해인 2027년 정도 안에는 가능합니다. 위에 네 가지가 동시에 오는 거죠. 엔비디아 실적 미달, 고객사 투자 축소, 경쟁 심화, 경기 침체. 이렇게 되면 닷컴 버블 재현입니다. 이건 솔직히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네요. 제 판단은 명확합니다. 이번 실적은 마지막 환희일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투자자 심리 사이클 관점입니다. 투자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희망은 2023년, 탐욕은 2024년, 환희는 지금 2025년 11월입니다. 불안은 2026년 상반기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공포, 절망, 회복이 순차적으로 오겠죠. 우리가 지금 환희 단계에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인공지능 버블 우려 해소, 월가 환호. 이게 환희의 신호들입니다. 역사상 환희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항상 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밸류에이션의 비대칭성입니다. 현재 PER 30배는 다음을 가정합니다. 향후 2에서 3년간 연평균 40에서 50% 성장, 시장 지배력 유지, 마진 방어, 경쟁 없음.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가는 마이너스 30% 이상 빠집니다. 반대로 모든 게 맞아 떨어지면요. 플러스 20% 오릅니다. 리스크 대비 리턴이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하방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큰 손들의 행동이 말해줍니다. 손정혜, 피터 틸, 라지브 자인, 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오픈 AI 투자를 위해서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이유는 엔비디아가 정점이라는 판단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요. 월과 애널리스트 78명 중 68명이 매수라고요?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늦습니다. 2000년에도 시스코를 끝까지 매수로 외쳤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수익화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돈을 버는 곳은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같은 인프라 제공자들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돈을 못 버는 곳은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서비스 제공자들입니다. 이게 왜 문제죠? 이건 거꾸로입니다. 인터넷 버블 때는 시스코가 돈 벌고 야후와 아마존은 적자였습니다. 나중에 뭐가 살아남았습니까? 아마존입니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돈 벌고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들이 적자입니다. 문제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계속 적자면 언젠가 왜 GPU를 계속 사야 하나 스스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요. 순환 거래의 시한폭탄입니다. 이 160억 달러 코어 위브 거래. 설사 당장은 조용히 넘어가도 이게 2026년에서 2027년에 폭탄이 될 겁니다. 왜냐? 시간이 지나서 리스 계약이 끝나거나 코어 위브가 돈을 못 벌면 엔비디아가 GPU를 다시 떠안아야 합니다. 재고 자산 급증, 현금 흐름 악화, 신용 등급 강등 우려. 시장은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먼저 움직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시죠. 즉시 실행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에 해야 합니다. 엔비디아 직접 보유 종목은 현재 포지션의 60에서 70% 매도하세요. 남은 30에서 40%는 손절매 마이너스 15% 설정하세요. 인공지능 관련 ETF는요. 나스닥 100, QQQ 등 50% 비중 축소하세요. 현금 비중 확대하세요. 한국 인공지능 관련주의 경우 삼성전자는 보유 유지하세요. 메모리 업황 개선 베팅입니다. SK하이닉스는 50% 비중 축소하세요. HBM 독점이지만 단일 고객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전량 매도하세요. 인공지능 수혜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1개월 내 모니터링 포인트는요. 2025년 12월에서 2026년 1월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주목하세요. 특히 인공지능 투자 가이던스 주목해야 합니다. 축소를 시사하면 즉시 추가 매도해야 합니다. 물론 엔비디아 주가 추이도 봐야겠죠. 실적 발표 후 3에서 4주 동안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면 실적 발표 후 하락 패턴 재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절매 라인 도달 시 주저없이 정리하세요. 3에서 6개월 전략은요. 대기 포지션 유지하세요. 현금 비중 50에서 60% 확보하시고 단기 채권 혹은 MMF 운용하세요. 폭락 시 재진입 준비하세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40% 하락 시 20% 재진입하세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60% 하락 시 추가 20% 재진입하세요. 평균 단가 낮추기 전략입니다. 대한투자처는요. 방어주로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주로 안정적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렵지만 금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해지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보수적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험 회피형이라면 엔비디아 및 인공지능 관련주 전량 매도하세요. 현금 70%, 플러스 안전자산 30%로 가세요. 2026년 하반기까지 대기하세요. 명확한 바닥 확인 후 재진입하세요. 공격적 투자자는요? 위험 선호형이라면 엔비디아 40% 보유하시고 손절매 마이너스 20% 설정하세요. 나머지 60%는 분할 매도하세요. 풋 옵션 매수로 하방 해지하면 그래도 낫죠. 변동성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이 위험 선호형 투자자에게 재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진입 타이밍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닥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밸류에이션 정상화입니다. PER 15에서 20배로 하락하고 성장률 대비 합리적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요? 비관론 확산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50% 이상이 중립 혹은 매도로 전환하고 언론에서 인공지능 끝났다 기사가 쏟아져야 합니다. 셋째는요? 구조적 변화입니다. 실제 수익화 모델이 등장하고 엔비디아가 아닌 서비스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는요? 기술적 신호입니다. 거래량 동반한 바닥 다지기, 3에서 6개월 횡보 후 상승 반전이 나타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돈 버는 것 틀렸습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규칙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 규칙은 절대 돈을 잃지 마라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절대 잊지 말아였죠. 지금 엔비디아를 계속 보유하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규칙을 위반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하지만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20에서 30%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50에서 70% 빠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리스크 대비 리턴이 맞지 않습니다. 포모를 조심하라는 거죠? FOMO 놓칠까봐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2000년에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시스코가 계속 오르는데 팔 수가 있나? 그리고 2년 후에 마이너스 80% 폭락했습니다. 탐욕이 시장을 지배할 때군요. 탐욕이 시장을 지배할 때 현명한 투자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손정희가 8조 원 팔았습니다. 피터 틸이 빠져나갔습니다. 라지브 자인이 경고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선택은 명확합니다. 지금은 매도하고 폭락을 기다릴 시기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겠군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인공지능 관련주의 미래에 대해 낙관론과 회의론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투자는 결국 본인의 판단과 책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되 각자의 투자 성향과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자정 경제 브리핑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